박혜수 소속사에서는 자신을 학폭 가해자로 폭로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물어봤습니다. 폭로를 하고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함이 있죠. 안녕하세요. This is 김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배우 박혜수가 반격에 나섰어요. 소속사에서 폭로자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연예인들도 폭로자들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 그룹 있지의 리아, 배우 조병규도 자신을 학폭 가해자로 폭로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폭로자, 나 지금 떨고 있니? 박혜수 폭로자 중심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일 없을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디스이즈 구독자분 중 학폭 피해를 인터넷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분 있나요? 사실이라 괜찮다? 직접 봤다? 어디서 들었다? 그냥 재미로 써봤다? 다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폭로 이전에 이거 무조건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일단 폭로자 유형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피해자 당사자, 제3자, 그리고 허위 유포자. 먼저 가장 처벌이 센 가짜 폭로자 볼게요. 박혜수 소속사에서는 폭로자 B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수로부터 수차례 피범벅이 되도록 맞았고 부친에게 욕설까지 했다. 이게 다 허위라는 거죠. 허위라고 가정할 때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속사들이 정보통신망법으로 소송 거는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박혜수 소속사의 주장과 달리 폭로자 B가 밝힌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사실이면 공개적으로 밝혀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요? 피해 사실을 이게 공익의 목적으로 많이 올렸다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가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를 하더라도 단지 그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라면은 처벌할 수 있겠죠. 사실이어도 처벌받는답니다. 상대를 헐뜯고 깎아내리려는 목적이다 하면 징역 살거나 벌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니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셉니다. 실제로 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걸그룹 멤버 A씨가 과거 내 아내를 괴롭힌 적이 있다.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B씨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 피해자 당사자는 아닌데 지인이나 제3자인 경우 이때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동창인데 소문 들었다. 기합 주는 거 내가 봤다. 얘 일진 맞다. 이런 내용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물어봤습니다. 제3자인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본 것도 아니고 겪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SNS에 그렇게 댓글이든 폭로성 글을 올렸다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마당에 제3자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폭로 시 이름을 쓰지 않고 지역이나 학교, 이니셜로 표현했다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누군지 딱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또 조병규 뉴질랜드 시절에 언어폭력 사실을 고발했던 누리꾼. 경찰 수사 들어가자 허위였다, 선처해달라 글을 내렸는데요. 잠깐만 올렸다 지워도 역시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이든 허위든 피해자든 제3자든 간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이겁니다. 사실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한데요. 사실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결국은 피해자들이 처벌받는 이유,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요, 해외에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명예의 나라 영국에서는 2010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요. 미국도 명예훼손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들이밀며 동창을 동창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학폭을 학폭이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 규정으로는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요. 내부자 고발, 학폭 고발, 미투 고발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잘못하면은 본인이 고발, 고소를 폭로를 하고도 사실 역시 이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함이 있죠.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많을수록 광고료, 출연료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 대중들인데요. 우리는 연예인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범죄 사실을 알 권리는 없는 걸까요? 처벌 문제 없이 폭로할 방법 없을까요? 소속사나 연예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협박 없이 사과만 정중히 요구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답도 없고 사과도 안 한다. 그러면 폭로를 할 게 아니라 직접 소송을 거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공소시효 안보는 지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적법하게 밝혀져야겠죠. 그런 거 없이 이런 SNS상의 폭로성으로 글을 올렸다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없다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처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박혜수 소속사 등 소속사들이 소송 걸겠다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 다 폭로자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불리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대중들은 진실을 전혀 알 수 없고요. 공익성이면 무죄가 되는 거고 공익성이 아니면은 이제 유죄가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의 공익성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물론 잘못된 폭로로 피해를 본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자는 더 무겁게 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엔은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나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표현의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지나간 시대의 범죄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정보통신망법, 2021년 올해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둘 다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외국에서 볼 때는 참 창피한 일이죠. 그 유엔에서도 그렇고 그 인권협회, 성보호협회에서도 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라. 그래서 빨리 폐지를 하든 개정하라고 계속 권고를 해요. 오랫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의 발언권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을 말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가 시급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네, 디스이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제보 메일 아시죠? 무슨 내용이든지 좋으니까요. 연락처와 함께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